이 문제도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순회 경선 공 교수님께서 잠시 전에 얘기를 해주기는 하셨는데요. 지금의 방식은 순회 경선을 하고 중간 결과가 공개되는 형식입니다.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후보자들 간의 신경전도 많고 또 지지층이 결집하기도 하고 또 제가 한 가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호남 경선이 있다. 그러면 경선을 마무리하고 연설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혹시 이렇게 격화하는 이런 원인들이 아니었나, 격화하는 게 아니었나 이런 평들이 나오던데요. 경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단일 원인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결과를 공개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는 것보다는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레이스가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도 아마 싸우면서 힘들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악다구니를 써야 되나. 근데 지금 당장은 그것이 훨씬 더 주목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런 숏폼을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하니까 하는 거고 각자가 다 필터 버블에 갇혀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내뱉는 소리를 들으면서 상대를 최대의 공포 대상 또는 뭐 악마화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늘어지지 않으면 훨씬 더 빨리 수습이 됐을 수도 있는데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이런 제도의 장단점을 좀 파악해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투표를 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그 지역에서 지역 유권자들 대상으로 연설하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상황 같은 것들은 과거에 이제 대의원들을 모아서 따로 투표하던 것 때문에 이제 생겨난 제도인데 지금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 있으면 좋지만 못 내다봤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으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될 겁니다. 네, 우리 이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도 그 정청래 후보자가 강원도 가가지고 강원도 얘기 안 하고 호남 상대로 이제 얘기만. 유세를 했잖아요. 그게 좀 되게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번 순회 경선의 컨벤션 효과는 분명히 있다. 물론 이게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식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뉴스 프로그램들 보면은 거의 한 90%는 민주당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뭐 하는지도 모르는 확실히 이런 이 순회 경선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좀 이목을 집중시킨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꼭 투표를 한 번에 끝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회사나 학교에서 면접을 볼 때도 이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짧은 시간 면접 보는 것보다는 긴 시간 면접 보는 게 훨씬 더 필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좀 경쟁하는 걸 보면서 이 후보자의 어떤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지금도 경쟁이 격화됐다고 또 누구는 그래도 포용의 메시지를 내고 또 누구는 그래도 더 날선 반응을 내고 이러는데 이것도 다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뭐 선택지를 좀 제시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표님이 일종의 선호 투표제보다 결선 투표제가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뭐 결선 될까요? 투표와 선호 투표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다만 이제 이번 이 경선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는 앞서 두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당원에게 주권이 있다면서 정작 이제 이 당원들 그 지역의 당원들은 투표를 다 하고 이제 연설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 순서만큼은 좀 바꿀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